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평생 제 안에 묻어두려 했던 기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지만 요즘 문득문득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64 지방의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바쁘게들 살고 있죠. 지금 제 일상은 단조롭고 조용하지만 그와 함께한 어느 겨울 밤만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미세한 떨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무 일도 없었기에 더 강하게 기억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오래 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장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행성 간암이었고 그 뒤로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병이라는 건 모든 걸 갉아먹죠.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틈틈이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병원 근처 식당에 납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말이 점점 없어졌고 의미 있는 대화도 이따금 한마디씩만 오갔습니다. 저 또한 이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버티기 위해 점점 무디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그는 남편 대학 동기이자 우리 부부 결혼식 사회도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죠. 남편이 병상에 눕기 시작하면서 그는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배가 뜯어지면 말없이 붙여주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업자를 데려오고 어느 날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현금이 끼워져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집 앞에 조용히 쌀 한 포대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오는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저를 조용히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삶이 너무 팍팍할 땐 그 사람이 남긴 메모 한 줄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남편의 병세가 심해져 입원했고 저는 며칠째 병원에만 붙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불빛과 낯익은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그가 와 있었던 거죠. 부엌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하며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김치 계란찜 그리고 마트표 생선구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그 밥상이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밥을 입에 넣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그냥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렸고 방 안엔 히터 바람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밤이 무서워요. 가끔 아주 가끔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조용히 혼자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거실에 담요를 깔고 누워 있었고 저는 안방 문을 열어놓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 한참 말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도 신지 않고 그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올려다봤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했고 한 번만 안아달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너무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직도 제가 왜 갑자기 웃음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멈출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손을 놓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고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안에 여자라는 존재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과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조금씩 멀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은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이상했어요.
늘 누군가가 말없이 곁에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청소기를 돌리다가도 괜히 멍하니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을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어느 순간부터 혼잣말처럼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손 따뜻했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오히려 편했는데 그 손끝에 감촉이 괜히 떠오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식도 잘 없고 가끔 눈을 떴다가도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별말 안 해도 조용히 옆에 앉아만 있어도 참 든든했던 기억이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엔 따뜻한 팥죽이랑 국화차 티백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 속 좀 달래요. 바람이 찹니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팥죽을 데워 먹으며 괜히 울컥했습니다. 따뜻한 것도 아닌데 자극적인 것도 아닌데 참 마음속을 데워주는 맛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방 안도 괜히 조용하게 느껴졌고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된 수첩을 꺼내 그 사람이 언젠가 적어준 병원 이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정기검진 받는 병원이에요. 혹시 제가 한동안 안 보이면 여길 한번 확인해봐요. 라며 알려준 병원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곧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이 스르륵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그저 머릿속이 멍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나리 한 단이랑 작게 잘라둔 동태 2토막. 그리고 쪽지 하나. 매운탕 드세요. 요즘처럼 추울 땐 맵고 따뜻한 게 좋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그 쪽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게 참 사람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괜히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고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 병실에 들어와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식 없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우리는 병원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입원했었어요. 그 병원 예전에 말씀드린 곳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뭐? 관리받고는 있는데 이번 봄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그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종이컵만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아프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늘 그랬던 것처럼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고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들이 급하게 들어왔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저는 향냄새가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가만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팥죽과 국화차 티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팥죽을 나눠 먹고 불 꺼진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장례식에 왜 안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지막은 가족 자리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꼭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늦은 밤이 되자 그는 말없이 거실 바닥에 담요를 펴고 누웠고 저는 안방 문을 열어둔 채 누웠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고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격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고 따뜻했습니다. 무슨 사랑 고백도 없었고 욕망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겨울을 잠시 덜 춥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가 문을 나설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게는 누군가의 품에서 나도 아직 여자로 살아 있었구나 하고 느꼈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밤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아이들도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연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엔 잊지 않고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햇살이 잘 드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노인복지관에 나가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 드리고 동네 아이들이 마실 나왔다가 할머니 화분 물 줘도 돼요? 하고 묻는 그런 시간 속에서 참 고맙게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진짜 문득요. 아주 맑은 겨울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팥죽 냄새가 스치듯 날 때 누군가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던 감촉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응, 잘 있었구나. 그렇게 제 아내 기억에게 인사하는 거죠. 그 사람은 끝까지 좋아한다,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이 더 오래, 더 깊이 남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절 여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여자였다는 걸 잊고 있었던 저에게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요구도 아무 바람도 없이 그저 마지막 겨울의 끝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던 사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꼭 평생을 함께하고 서로에게 기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다다른 적이 있다면 그건 평생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고 이제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제 인생의 어느 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 마루에 앉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려요. 나도 한때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 말 하나로 제 인생이 덜 외로워졌습니다.